황금거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세븐앱 하일리 이펙티브 피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오늘은 쉬운 4번째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습관 3,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를 마치고 오늘부터 습관 4, 5, 6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습관 4, 5, 6 이것을 우리는 대인관계 승리를 위한 습관이라고 하죠. 그야말로 다른 이야기를 했을 때 상호 의존성의 습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습관 1, 2, 3은 독립성의 습관이다. 개인의 승리를 위한 습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스티븐 코비는 4, 5, 6을 시작하기 전에 상호 의존의 패러다임이라는 챕터를 두고 우리에게 이 습관 4, 5, 6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챕터를 몇 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호 의존의 패러다임, 또 다음 주에는 감정은행 계좌, 또 그 다음 주에는 사랑의 실천, 이런 주제들을 스티븐 코비를 따라가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의존의 패러다임의 챕터를 시작하면서 스티븐 코비는 사무엘 존슨의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신뢰가 없는 우정은 있을 수가 없고, 당연하겠죠. 신뢰가 없는 우정이 있을 수가 없죠. 또 언행일치가 안 되는 신뢰란 있을 수가 없다. 자, 언행일치가 안 되는데 신뢰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정이라는 대인관계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언행일치를 통해서 신뢰를 획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상호 의존성, 대인관계의 승리는 오직 개인의 독립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기반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는 습관 1, 2, 3을 통해서 개인의 승리, 독립성을 통해서 우리는 신뢰성을 회복하고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채 대인관계의 승리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만 잘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정말로 인간관계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스티븐 코비는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의 인간관계를 되돌아보면은 뭐 충만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심란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뭐 좋습니다. 우리가 뭐 처음부터 이런 것들 다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지금 현재 나의 인간관계의 수준이라는 것, 그리고 또 현상이라는 것, 실상이라는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낙하선을 타고 내려오듯이 떨어져서 만들어진 그런 갑자기 드러난 그런 인간관계의 실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걸어온 길의 끝에서 만난 지금 현재의 인간관계의 수준과 형태와 파편들이 제 주변에 이렇게 깔려져 있는 것이죠.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관계 안에서, 관계 안에서 수많은 상처를 받고 그 상처의 파편들이 난무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관계들에서의 효과성, 상호 의존성, 그리고 시너지, 이걸 통해서 삶의 극적인 존재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숙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성숙의 길을 제외하고 그 열매만을 얻고자 한다라면은 뿌리가 없는데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스티븐 코비가 어떤 에피소드를 소개하는데요. 어떤 세미나에서 한 남자가 도통 세미나에 집중도 하지 못하고 자기 삶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고민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코비가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전전긍긍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내로부터 조금 있으면 다시 전화가 올 텐데 얼마나 전화를 들들 볶던지 너무 자기 삶이 심란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그랬더니 도대체 아침에 언제 일어났으며
오전에는 어떤 세미나를 했으며 점심은 어디서 먹으며 누구하고 먹었으며 뭐 이런 식으로 시시콜콜한 모든 것들을 확인하려고 들고, 그런 아내의 전화 때문에 부딪혀서 죽겠다는 거죠. 근데 어쩌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냐 그랬더니 실은 제게 원인이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지금 현재의 아내를 이런 세미나장에서 만나서 결혼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근데 그때는 이미 자기도 기혼자였는데 거기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혼자 회사 일로 어떤 연수를 갔을 때 아내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불안들을 해소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렀고, 또 어떻게 보면 응급처방식으로 달래고 얼르고 그 말재주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코비는 이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이지 응급처방식으로 아내의 기분을 바꿔주고 아내의 생각을 바꿔주려고 하는 수많은 말들과 시도들이 다 실패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당신이 정말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당신이 정말 신뢰감을 줄 수 있을 만한 자신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뚜렷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삶의 원칙에 기초해서 자신의 삶을 경영하는 그런 성숙을 이루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기 존중이라는 것은 자기 지배이고 독립성이라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을 존중할 수 있고 타인이 나를 존중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지배할 수 있고 내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고 그 공헌하고자 하는 삶의 방향과 가치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고유한 자기 삶을 살아가는 독립성을 통해서 공헌과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공헌과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을 아내가 신뢰하지 않을 수 없고 친구가 신뢰하지 않을 수 없고 주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우정을 쌓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떻게 사람들이 행동하느냐보다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가 뿌리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품이고, 독립적인 나의 고유한 성품에서 자연스럽게 대인관계는 시작되고 성과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중심 가치, 원칙에 기초하고 삶의 방향성, 사명세에 기초해서 내 자신의 성숙을 이루어낼 때 거기에서 대인관계는 시작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영향력의 원 안에서 나의 영향력의 원에 집중할 때 신뢰와 상호 우전의 관계들이 형성되어진다는 것을 스티븐 코비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여기에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코비는 이 챕터를 시작하면서 이런 상호 우전의 관계, 대인관계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낭만적이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커다란 고통, 엄청난 좌절감, 그리고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큰 방해들이 이런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속출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것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에 한편으로 절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삶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나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관계 안에서 고통을 겪는다는 겁니다. 자, 그때 그 고통을 겪을 때 우리가 응급처방식의 성격윤리에 기초해서 임기응변을 할 거냐, 그게 아니라 성품에 기초해서 원칙 중심으로 내면에서 시작하는 영향력의 원에 집중하는 그런 자신의 독립성에 기반한 성숙의 길을 갈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상호 우전성의 형성은 시너지를 내고 우리의 삶을 보다도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차원이므로 반드시 그곳에 도달해야지만이 더 높은 형태의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황금알은 효과성이고 관계 속에서 시너지이고 신뢰이고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 대인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황금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습관 4, 승승을 생각하라. 습관 5, 먼저 이해하고 이해시켜라. 습관 6, 시너지를 내라를 공부해야 될 이유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넓은 영향력으로의 진입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습관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황금거위 여러분, 스티븐 코비의 이런 가이드가 오늘날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얼마나 중요한 원칙인지를 다시 한번 자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사랑하고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